국회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낼 사람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어떤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의원 최대 30명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4.10 총선 관련돼 가지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 바로 10월 1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0일 안으로 지금 의원 최대 3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실제 어떤 언론 보도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조국 등 여야 의원 10명이 10여 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메인에 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조국이에요. 왜냐? 조국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자, 실제 조국이 어제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됐습니다. 자, 무슨 혐의냐? 바로 이겁니다. 거짓말. 딸이 스스로 학위, 의사 면허 반납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조민의 입시 비리와 관련돼가지고 그거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겠다고 조민이 스스로 학위도 반납하고 의사 면허도 반납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요 스스로 학위를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조국이 이 당시에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되게 뻔뻔할 거예요. 조국 대표는 지난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딸 조민 씨가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리보크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는 거죠. 발런테러리. 이 발언과 관련해 경찰이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위나 면허 취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반납했다고 표현한 건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들어보셨죠? 지금 조국이 사실상 자신의 또는 조민의 지금 입시 비리와 관련돼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물타기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구라가 딱 걸려버려서 어제 검찰 송치가 됐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러한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조국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그러한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누가 만들었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 단장님의 작품입니다. 실제 단장님이 이와 관련돼서 조국을 고발했어요. 뭐와 관련돼서 허위사실 공표로.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사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국이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여러분들. 박수 쳐주세요.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물밑에서 엄청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더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오는 10월 10일 전후로 이번 4.10 총선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 최대 30여 명이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다수가 누굴까요? 대부분이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몇 가지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양문석이 있습니다. 뭐와 관련돼서? 사기대출, 재산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돼서. 자, 두 번째 누가 있느냐?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 출신 박균택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혐의냐면요. 지지자 명의의 상대 후보 비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대단하다 진짜. 네. 자, 또 누가 있느냐? 이번에는 정동영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뭐냐? 실제 20대가 아닌데요. 여론조사를 위해서 20대라고 응답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어요. 자, 또 누가 있느냐? 민주당의 정준호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불법 홍보방 운영을 했고 채용대가 금품 수수를 했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고 5천만 원 받는 혐의가 있답니다. 대단하죠? 네, 사이즈가 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안도걸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 경찰이 소환 조사까지 했어요. 조사 끝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이번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떡값도 놀리고 콜센터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안도걸은 이와 관련돼가지고 야, 그거 말이 안 된다. 그 사실 왜곡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지? 사촌동생은 구속됐는데 뭐와 관련돼서 총선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 혐의로.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좀 심각하죠, 친구 여러분들. 심각하죠. 네, 살벌하죠, 아주 그냥. 이게 바로 민주당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더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다수가 민주당 의원인 가운데 그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지금 부각되고 있냐면요. 바로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말하는 광주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기소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호남을 기반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있다고요? 박균택. 이 사람 지역구 어디냐? 광주 광산갑입니다. 자, 두 번째 정준호. 자, 이 사람 어디냐? 광주 북구갑이에요. 자, 세 번째 안도걸. 이 사람 어디냐? 광주 동나물입니다. 자, 네 번째 정동영. 여기 어디냐? 전북 전주시 병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이들이 민주당 내부에 있는 경선에 통과하기 위해 어떠한 선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사람은 기소되고 있고 한 사람은 송치되고 있고 한 사람은 수사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외쳐야죠. 어떤 걸 외치는 겁니까? 빠르게 수사하고 그와 관련돼서 사법부가 빠르게 재판 결과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법 재판 1심 몇 개월 만에 끝내야 된다고요? 6개월. 20 몇 개월 만에 3개월. 30 몇 개월 만에 3개월. 채 1년이 안 걸리게 선거법 재판이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어땠습니까? 1심 끝낸 지만 2년 걸렸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죠. 정말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라면 검찰이 기소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소와 관련돼서 사법부가 법에 맞춰가지고 1심 6개월, 2, 30, 3개월씩 맞춰서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안 들어올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라의 법을 어겼는데 우리 국민들을 속인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국회에 데려놓고 있겠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빠르게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배지 떨어지는 소리가 조만간에 줄줄이 들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번 10월 16일 재보궐선거와 관련돼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실제 민주당은 조국 당은 상한물이다. 조국 당은 민주당 5분 대기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왜 서로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만 바꾸면요 어차피 똑같은 말입니다. 뭐 민주당은 상한물 아닙니까? 네? 뭐 조국 당은 5분 대기조 아니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들이 이렇게 재보궐선거를 서로 비방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을 속여먹는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재명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패했던 성남 전국 최고 도시가 됐다라고. 말이 됩니까, 친구 여러분들? 범죄 도시를 만들었죠. 어떻게 최고 도시를 만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옷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국이에요. 자, 실제 조국이 이렇게 토란을 수확을 하겠다고 이렇게 모자도 쓰고 밀짚 모자도 쓰고 있고 몸빼 바지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로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 그게 뭐냐? 장화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은요 흑투성이야, 장화가. 근데 조국 장화 어떻습니까? 깨끗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템은 다 준비했어. 밀짚 모자도 준비하고 수건도 목에 걸고 몸빼 바지도 입었는데 차마 장화에다가 흙은 묻히지 못했다. 이래서 딱 걸려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서로 비방을 하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웃깁니까, 친구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재보궐선거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네, 서로 더 돈을 뿌리겠다. 한쪽은 100만 원 뿌리겠다. 아, 좋아, 받고 더블 120 뿌리겠다. 아, 좋아, 받고 더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때 아닌 돈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여러 차례 봤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선거철마다 돈을 얼마나 뿌려댔는지, 그로 인해 우리 국가빚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자, 지금 같은 옛날에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이고, 무엇보다 제가 주목하는
재보궐선거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저는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교육감. 자, 아마 아실 겁니다. 서울교육감 우리 우파 진영의 단일 후보로 조전혁 후보가 선정이 됐어요. 자, 실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양강구도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쪽은 조전혁, 저쪽은 정근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일 후보와 관련돼서 10월 16일 날 투표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서울시 교육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10월 16일 날 투표를 하러 가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조희연이 만들어냈던 그 말도 안 되는 교육 현장을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좌파들의 뭡니까? 가스라이팅 되지 않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10월 16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투표하러 가셔라 라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재명이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재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말꼬리 잡지 않도록 언중에 신중을 가하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어제 한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바로 이것 때문이래요. 지난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와 관련돼가지고 민주당 김영환이란 사람이 말던 얘기 했잖아요. 증시를 우양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증시가 우양되면요, 기업 망합니다. 기업이 망하면요, 대한민국이 망해요. 이 사람 뭐 하는 겁니까? 금투세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시행하자라고 말하는 가운데 증시 우양하면 인버스 투자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기업만 가고 나라만 하는 소리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배치되고 국회에 들어가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하다 못하니까 요것도 개딸들이 실드를 못해.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개딸 팬카페조차 이장님 판단 미스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잘하는 거 있잖아요. 손절. 네, 손절. 사실상 손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웃긴 게 뭐냐면은 이재명은 말꼬리 문제 잡을 게 아니라 언중에 신중을 가할 게 아니라 결과물을 내세요. 결과물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금투세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왜 결과물을 못 내? 네? 이미 우리는요 결과물 내놨습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올해 초부터 올해 1월 3일 날 실제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금투세 폐진 추진을 외쳤다고요. 근데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열심히 간을 보다가 오히려 역풍 맞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웃긴 게 이런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 언중에 신중에 가하자고요? 네? 아유, 좀 놀랬습니다, 진짜. 자, 왜겠습니까? 언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가지고 실제 거짓말 치다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 구형받았던 게 이재명 아닙니까?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과받았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때 발언할 때는 언중에 신중을 가했던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럼 맞네, 유죄. 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같은 당 의원들에게도조차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신중을 가한 사람이 왜 성남시 공무원들을 허위 진술을 유도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이제 하자하다 못해가지고 유체 이탈을 넘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요게 지금 민주당의 수준이고 요게 지금 국회의 수준이고 이게 지금 민주당과 조국이 여론은 재보궐선거의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결국 뭐겠습니까? 국민 없잖아요. 국익 없잖아요. 민생 없잖아요. 지금 오로지 누가 챙기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만 일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역할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뭐겠습니까? 투표하러 나가면 되는 거예요. 투표하러 나가서 저 좌파들이 더 이상은 저 말도 안 되는 폭거를 하지 않도록 말도 안 되는 생쇼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정상화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YTN이 정상화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들 더 들려드릴 소식들 들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